자, 다음 질문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질문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어, 좀 많아가지고 이게 3분씩만 얘기해도 30분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만 좀 하고 일부는 좀 스킵을 해도 양해를 바랄게요. 일단 한국형 육성의 가능성과 전망, 저는 솔직히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레어 뽑기 하면은 한국형 유닛들이 나왔잖아요. 지금 안 나오는 이유가 육성 계획이죠. 이거를 제 생각엔 철회한 게 아닌가 뭐 이 생각이 듭니다. 슬그머니 좀 유저들 입장에서는 좀 장난하는 거냐고 따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에 와서 제작을 하기는 솔직히 늦은 감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칠성 시대잖아요. 육성은 육성은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은 레이드 같은데 돌다 보면은 랭크 5 정도만 가도 육성 유닛은 거의 죽어요. 육성 유닛 같은 경우에 거의 보스의 딜을 버티지 못하고 죽습니다. 당장 이제 예전에는 한창 핫했던 이 나르자 있죠. 제가 한번 실험해보려고 데려갔는데 7성 위주로 구성된 파티에서 나르자만 죽어요. 극딜을 못 버팁니다. 왜 못 버티냐면은 보스의 딜이 센 것도 있는데 나르자가 뭐 유리몸인 것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거 어떡하지냐, 7성에 한해서지 제가 키운 나르자는 타입이 아니마예요. 가디언이 있었는데 가디언은 버렸고, 아니마 뜨자마자 육성까지 다 키워놓고 투스피어인데도 버렸고, 아니마에다가 플리오마 에다가 투스피어, 이 정도면은 상당하거든요. 거기다가 케레스, 이 정도면은 육성 유닛으로서 더 이상 이 이상 강해질 수가 없는 정도. 이 마도키까지 주려다가 그거는 그냥 7성 유닛 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건 줬고, 이렇기 때문에 육성은 나와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요즘 다 7성 쓰지 누가 육성 써. 육성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시에라 정도만 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시에라랑 그라덴스는 뭐 특수한 목적이 있죠. 그래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나 전망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굳이 그래도 한국형 유닛의 어떤 가능성과 전망이 있어야 된다라면은 7성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하고 이제 연결했을 때는 사실 한국형 캐릭터라는 게 이 한버프만의 어떤 이 노선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괜찮았어요. 개성이란 게 있거든요. 당장 보면은 이제 북미판 하고 어떤 비슷한 그런 개념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취하는 게 맞죠. 왜냐면 그 국가 서버만의 개성이기 때문에 같은 어떤 브레이브 프론티어라고 하더라도 사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야 뭔가 개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설령 한국형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노선은 어느 정도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 게, 가격대 성능비를 생각했을 때는 신비의 상자 같은 것도 있죠. 이거를 이런 것들만 좀 더 만들어냈어도 지금보다는 좀 나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안 하니까 문제죠. 어쨌든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꼭 일본판을 무조건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보다 따라는 가는데 그 와중에 개성 같은 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개성 같은 것 뿐만 아니라 3번하고 연결했을 때는 그게 제도약을 위한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제 생각에 그냥 제도약을 하는 게 구체적으로, 저는 뭐 다른 분들도 예전에 한참 이야기했겠지만 광고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초보 유저에 대한 배려, 그게 어느 정도는 좀 초반에 유닛도 좀 주어지고
다이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컨텐츠가 좀 많이 늘어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광고를 했을 때, 제가 구미코리아 게임 중에서, 진격 1942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먼저 시작하고, 광고를 보면서, 브레이브 프론티어를 시작을 했어요. 이, 유료 아이템이 이제, 부프에서는 다이아잖아요? 이 다이아 하나가, 1942로 넘어가면은, 금괴예요. 금괴 하나. 근데, 그때 공지사항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브레이브 프론티어, 레벨 30을 달성을 하면은, 1942에서 필요로 하는 금괴 30개를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당연히 저는 이제 1942 하니까, 그 금괴를 얻으려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거죠. 그런 정도의 어떤 광고 효과만 있어도, 사실 신규 유저 모으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외부에 좀 노출만 잘 시켜두고, 어느 정도는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요즘 뭐 활동하는 분들은 대부분 복귀 유저죠. 신규 유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형 브레이브 프론티어가 생존하려면은 이상적인 부분들을 실제로 좀 보완시키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원 같은 경우는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카논을 좀 추천을 할게요. 이게 사실 그리엘도 좋아요. 근데 그리엘 같은 경우에는 리더 스킬에 있는 유틸이 따지고 보면 히바라든지 디아나 이런 유닛들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방어력 30%는 그라덴스는 저기 그거죠. 스탯을 35% 올려주는 거죠. 뭐 그래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카논은 일단 옵션 자체가 생존에 어느 정도 중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딜이 들어와도 카논 리더 같은 경우는 좀 더 잘 살아남아요. 뭐 공화정, 방어정 다 사용하고 막 이러면은 어느 정도는 좀 살아남는다고 치면은 그리엘은 방어비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리엘 그리고 그리엘을 리더로 넣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유틸까지 다 해결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 피바나 디아나 뭐 이런 유닛들은 다 버리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다 버프가 이제 겹쳐버리기 때문에 그리엘을 하나 넣는 순간 뭔가 이제 유틸러는 뭐 거의 넣을 수가 없고 다른 유닛들로 채워야 되는데 제가 아직 봤을 때는 칠성에서 방어력까지 어느 정도 올려주면서 여러 가지로 범용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카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리엘이 뒤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범용성이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쓰임새로 이제 뜻하는 경우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카논이 더 낫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방어력 30%가 붙는 거, 방어력 30%가 붙는 거하고 아닌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레이드 같은 경우는 보스 사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스의 딜이 더 강력할수록 사실 생존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카론 같은 경우는 생존력이 좀 더 중시돼서 그런 게 아닌가 뭐 그 생각하고 저도 보스의 딜이
이제 만약에 센 구간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엘보다는 카논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카논 자체의 어떤 브레이브 버스트 같은 것도 대부분 방어력 상승이기 때문에 훨씬 이제 보스의 어떤 딜을 버텨내는 데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레이드가 이제 갈수록 랭크가 높아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보스의 딜이 강력해지는데 이거를 막아내려면은 어느 정도 생존에 중시된 리더를 쓰는 게 낫지 않나? 뭐 그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옵션 보면 이제 유틸하고 방어력 차이인데 단지 카논은 이제 리더를 선택해도 유틸러 같은 경우에는 서브로 피바를 써도 되고 그리아 써도 되고 디아나 써도 되거든요. 그냥 그런 차이 같아요. 유틸러를 따로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엘은 그게 좋은 것 같고 카논은 생존력에 좀 더 중시를 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막 진짜 써놓고 막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쪽지가 왔는데 프리파워님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왜 망했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죠. 아레나 리더 같은 경우에는 퀘이드가 솔직히 루지나한테는 안 돼요. 상대적으로 옵션 자체가 요즘 추세를 감안할 때 루지나가 더 쓸만하죠. 그 루지나랑 퀘이드 차이는 루지나는 2턴만 이제 지속되는 그런 거지만 대신에 공방 100% 비비 경감은 비슷해요. 둘이 똑같나? 하여간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하죠. 근데 퀘이드는 단점이 뭐냐면은 덱 고정을 시켜야 돼요. 반드시 오속성을 맞춰야 공업 100%가 나오는 거고 루지나는 좀 자유롭죠? 자유로우면서 방어업도 한 2턴분이라도 어쨌든 붙어요. 그러면서 덱도 자유롭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차이가 큽니다. 방어업이 있느냐 없느냐. 대체적으로 아레나 같은 게 내가 선빵 쉽게 말해서 먼저 때려요. 상대편이 반격을 하죠. 근데 2턴쯤이면은 대부분의 요즘은 다 스피어가 좋으니까 비비 게이지가 차요. 그러면은 내가 비비를 날리겠죠. 여기서 승부가 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퀘이드랑 루지아나 뭐 처음에 선빵 날리면은 상대편 유닛을 최소 한 명을 죽이면서 시작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루지아나는 방어비 100%가 붙다 보니까 끔살이 좀 덜 나요. 근데 퀘이드는 방어비 안 붙으니까 간혹 가다가 레이드에서 이제 루지나 리더랑 붙어보면은 루지나 극딜에 우리 편은 사막을 하는데 상대편은 살아요.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더기 비슷하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뭐 퀘이드도 쓸만하네 뭐 이런 것보다는 옵션을 따져보면 사실 루지나가 더 낫죠. 상대적으로 방어 100%가 붙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퀘이드 같은 경우에 왜 쓰냐면은 제가 예전에 18차 지르다가 다이아를 한 280개에서 시작했는데 나머지 다 뽑았는데 퀘이드만 안 나온 거예요. 허달 나오고 클로토 나오고 그 다음에 클레어가 나오면서 이브리스가 제 기억상으로 이브리스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없는 게 이제 디아나랑 퀘이드가 없었거든요. 근데 디아나는 그렇게 아쉽진 않았는데 퀘이드는 속도 때문에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이아가 그때 280개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14개가 남았는데 퀘이드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딴 거 몰라도 퀘이드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러고 이제 이것까지만 일단 해보고
상황 봐야 되겠다 하고 딱 눌렀는데 그때 뜨는 게 퀘이드에다가 진짜 갑자기 퀘이드가 딱 하고 나타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심장 마비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전율이었죠. 그러면서 타입도 아니마. 이날 좀 되는 날이었어요. 퀘이드 아니마가 뜨면서 레이드 하다 보면 메달 쌓이잖아요. 그래서 좀 쌓여가지고 슬롯을 돌렸는데 슬롯에서 이제 처음 나온 이제 아이템이 스피어 프로그. 그래서 퀘이드는 무조건 쓰라는 하늘의 계시구나. 그래서 썼습니다. 그냥 그 차이에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직함 케레스 개수 저는 한 15개 정도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개념상 10개만 있어도 사실은 돼요. 요즘 3파티 이상 플레이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대규모 파티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건 시련이랑 그랜드 퀘스트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케레스를 한 15개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원파티로 운영하죠. 그래가지고 케레스가 솔직히 말해서 5개만 있어도 운영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련이나 뭐 그랜드 퀘스트 때문에 한 10개 이상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많이 만들 필요는 사실 없어요. 많이 만드는 이유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덱을 자주 바꾸거든요. 파티에 있는 유닛을 자주 변경을 하고 덱도 고정 덱을 쓰는 게 아니고 유동적으로 변동을 많이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어 교체를 자주 해야 되거든요. 진짜 자주 해요.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스피어 개수가 모자르면은 그때그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최적화된 덱을 이제 구성을 해서 이 유닛들만 어느 정도 쓸 거다라고 한다면은 많이는 필요 없죠. 그냥 15개만 있어도 어지간해서 써먹어요. 그리고 또 많이 만들면 이제 아이템 공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케레스를 뭐 한 35개를 만들었다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란세시오스 31개 제가 만들었었는데 이렇게까지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는 이제 버리기 아까우니까 다 만든 건데 주변에서는 쟤 좀 이상해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7번 같은 경우에 그것과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지겹도록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미리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인들 중에 바쁘고 막 주말 같은 경우 저도 주말에 이제 일 나가거든요. 토요일 날은 좀 일찍 끝나는데 5시 반에 끝나요. 근데 이런 여건이 아니고 진짜 맨날 일하는 사람들 뭐 토요일 날에도 잔업까지 다 해갖고 막 집에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은 이 레이드 오브 있죠. 이게 진짜 하나를 태우는 데 있어서 뭔가 영혼을 걸고 게임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마이크가 이제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이 무지 아깝습니다. 진짜 나는 목숨을 걸고 게임하는데 이 시간 동안 내가 효율적인 어떤 이득을 못 봤다. 머릿속에 남아요. 이게 나중에 미련이 돼요. 주말에 이제 뭐 몰두를 하려고 해도 주말에 또 잠을 자야 되고 휴일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저 같은 경우 12시간 정도 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있는 오버는 최대한 다 태워야 되는데 이때라도 나오면 괜찮은데 또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미리 해두는 게 좋긴 하죠. 뭐 어느 정도 여건이 돼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분들은 천천히 해도 되는데, 미리 할 필요가 있다는 건 제가 시간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있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할 필요는 있습니다. 미리 해두면 시간도 절약되고, 내가 좀, 뭐랄까, 저는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도 스마트폰을 계속 들고 있는 게, 그렇게 꼭 여건이 무조건 허락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절약하려면은, 당연히 미리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8번은, 제가 이거 사이트 관계자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잘 솔직히 몰라요. 이거는 구미코리아가 솔직히 해결을 해줘야 되고 헝그리앱하고 얘기가 잘 돼서 통합을 해줘야 되는데 게시판 통합을 하는 게 뭐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꼭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가지 뭐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통합하지 않는 데는 어떤 뭔가 좀 방치가 돼 있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안 되는 뭐 이유가 있거나 뭐 이렇겠죠. 9번 이 맞춤법. 제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맞춤법이 안 맞는 이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게시판 갖고 눈팅하다가도 이렇게 보면은 맞춤법이 심각할 정도로 지적이 되어야 될 분은 별로 없고, 그 몇 분 있긴 있는데, 제가 직접 여기서 누구라고 지명하긴 좀 그렇잖아요? 굳이 거기서 이유를 찾으려면은, 스마트폰으로 이제, 헝그리에 접속해서 이제 활동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 뭐 이 생각을 해요. 컴퓨터로 해도 되는데, 뭐 그 여건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면은 종종 오타가 나요. 나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저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급하게 쓰거나 아니면 내가 빨리 글을 완성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글을 빠르게 작성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생기긴 합니다. 저도 간혹가다 헝그리앱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글을 수정하거나 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기긴 해요. 근데 저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죠. 그런 게 아니면은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반응하고 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반응하네? 그러면서 그냥 관심을 끌기 위해 글을 대충 쓰는 경우에는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굳이 대처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내가 게시판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봐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봐달라고 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 내용은 무성의, 맞춤법 엉망, 이런 글까지 저는 솔직히 상대를 해줘야 될까? 역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분들 있으면은 그냥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저분들도 비슷한 생각이겠지만 굳이 댓글로 상대를 해줘야 되는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바람직한 자세는 한두 번은 지적을 해줄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안 고쳐진다? 그러면 굳이 상대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랄까, 글을 쓰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대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온전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국어는 당연히 숙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왜 말을 사용하겠어요? 이거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지적을 하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10번은 사실 디아나랑 키쿠니는 뭐랄까, 특성이 틀려요. 디아나는 유틸러 플러스 버퍼거든요. 사실 버퍼라고 하기도 뭐하고 특성은 유틸러고, 키쿠리는 디버프에 특화되어 있어요. 플러스로 단지 버프가 좀 걸리는데, 그래서 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리더 스킬부터 울비까지 전부 비비 게이지, 피격 시에도 비비 게이지가 오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엑스트라 스킬도 비비 게이지 상승에다가 다시 또
어떤 비비를 쓰던 간에 비비와 슈비 중에서 비비랑 슈비 다 전부 파티원들의 비비 게이지를 상승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키쿠리랑은 비교하기가 좀 뭐하죠? UT를 놓고 봤을 때는 키쿠리에 비해서 훨씬 비비 게이지 관리가 굉장히 쉬워요. 친구 리더로 해가지고 그리에를 데리고 가면은 디아나랑 조합을 했을 때 엄청난 비비 게이지 상승량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쓸만해요. 아예 그냥 일반 브레이브 버스트부터 피격시에 비비 게이지 상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죠. 그런데 키쿠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용하기가 좀 난해한 게 뭐냐면은 디아나가 없는 분들이 키쿠리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키쿠리 슈비에 보면은 피격시에 이제 비비 게이지 상승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칠성 유닛이 키쿠리가 있는데 에리모도 있어요. 에리모도 있는데 에리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울티메이트거든요. 울비를 써야 되는데 이 울비를 쓰려면 조건이 아직은 까다롭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키쿠리를 사용하고 레이디에서 간혹가다가 사용하다 보면은 보스에게 디버프를 걸 때가 있어요. 이 효과 플러스 피격 시에 비비 게이지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쓰지, 사실 디아나 있는 분들이 키쿠리를 경용해서 쓰진 않죠. 그 효과는 디아나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디아나가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키쿠리를 써야 돼요. 나르자를 데리고 갔다가는 한 5랭크 올라가면 그냥 죽어요. 이건 뭐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끔살도 아니고 한 대 툭 때렸는데 하고 그냥 죽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키쿠리를 쓸 바에는 디아나 쓰는 게 낫거든요. 근데 널리 추천할 만한 거라고 해도 그래도 키쿠리보다는 디아나가 전체적으로 좀 쓰기가 좀 수월한 편이에요. 미래성을 생각했을 때에도 디아나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 쓸 때가 많은데 키쿠리 같은 경우는 쓰임새가 그렇게 다양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디아나 있어도 뭐 키쿠리 쓸 때가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합니다. 효과가 좀 비슷한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엄연히 따지자면 키쿠리 같은 경우에는 유틸러라기보다 사실 디버프를 거는 유닛, 즉 이게 뭐냐면은 버프를 시전하는 유닛들은 아군에게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디버프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게 내가 타격을 줘야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둘은 달라요. 그러니까 다만 둘 중에 한 명을 써라. 그럼 전 디아나를 쓰겠습니다. 왜냐면 디버프 같은 경우에는 토라 쓰면 되거든요. 토라나 화달 뭐 이런 유닛들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만족할 만한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 제가 뭐 공략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유닛은 두루두루 써봤는데 그냥 일단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이런 정도 선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연구를 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쯤에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 다음 질문은 다음 녹화에서 얘기할게요.